이렇게 해서 최종 마무리 정면 사진이고요. 웃을 때 모습도 아주 아름다우시셨죠. 가지런하게 정말 이뻐지고 나서는 항상 이렇게 가렸던 손을 이제 어디다 둬야 될지 모르고 환하게 웃으시더라고요. 환자분이 교정 후에 활짝 웃으실 때 얼마나 심쿵했는지 몰라요. 안녕하세요. 여러분의 치과 대통령 치통령 홍성원입니다. 여러분들이 좋아하는 김우빈, 지드래곤, 송혜교, 이효리 씨, 이분들의 공통점 혹시 뭔지 예상되시나요? 네, 바로 치아 교정을 했다는 점이죠. 최고의 성형은 다이어트라는 말이 있듯이 저는 최고의 성형은 치아 교정이다 라고 생각합니다. 치통년다운 얘기라고요? 앞서 연예인분들의 사진만으로도 솔깃하셨을 거라고 생각해요. 이효리 씨 사진 보면은 웃을 때 엄청 이쁘시잖아요. 예전 사진 보면은 약간 덧니들도 좀 있고 삐뚤삐뚤한 게 있으셨더라고요. 근데 교정을 통해서 엄청 이뻐지신 것 같고, 이번 컨텐츠에서는 제가 치료한 교정 환자분들 중에서 기억에 남는 몇 분을 소개해 드리려고 하는데요. 여러분들께도 교정 전후의 변화, 미적인 효과와 동시에 기능적인 면까지 골고루 변화된 점 함께 확인시켜 드릴게요. 첫 번째 케이스 사진인데요. 이분은 특히 기억에 남는 점이 무척 잘생기셨던 걸로 기억해요. 원체 잘생기신 외모이셨는데 교정하신 후에 진짜 배우처럼 외모가 완전 업그레이드 되셔서 기억에 많이 남아요. 저희 위생사 쌤들께서도 미리 사인 받아야 되는 거 아니냐 그러면서 감탄을 금치 못했을 정도예요. 이분 사진을 보시면 딱 첫 느낌이 치아가 많이 삐뚤삐뚤하다, 덧니가 좀 있다, 송곳니가 위에도 하나 덧니가 있고 아래도 이렇게 덧니가 있잖아요. 좀 어금니 쪽에 약간 들어와 있는 것 같고 이렇게, 그리고 앞니는 조금 튀어나와 있는 것 같고, 그리고 전반적으로 얼굴 약간 돌출되어 있는 게 있었고요. 앞모습보다 옆모습을 보면은 확실히 돌출된 모습을 확인할 수 있는데요. 치과에서 흔히 쓰는 용어로 돌출입이라고 하죠. 입이 살짝 마중 나와 있는 케이스였어요. 치아의 배열 모양을 또 치열이라고 하는데요. 이 치열도 조금 불규칙해서 송곳니에 덧니도 생긴 상태라 흔히 말하는 고른 치열을 갖고 싶어서 교정 상담을 오셨거든요. 교정은 첫 진단이 진짜 중요해요. 최종적으로는 교정하는 환자분들의 심리적인 효과도 중요하지만 기능적인 면이 확실히 보완돼야 하잖아요. 원래 상태도 살짝 돌출입인 것 외에는 정말 훌륭한 외모셨지만 여러 가지로 업그레이드를 위해 정밀 진단에 들어갔습니다. 그런데 예상외로 입은 돌출되어 있는 데 비해 치아 공간도 많이 부족했고 치열도 불규칙한 상황이었어요. 이때 치료 첫 포인트는 치아 발치에 있는데요. 치아를 빼지 않고 발치 없이 치아 배열을 하면 치아가 서로 밀어내면서 재배열이 되기 때문에 결국 교정을 하더라도 그 후에 입이 더 나와버리게 되거든요. 그래서 치아 발치가 꼭 필요한 상황이었습니다. 환자분께는 돌출입을 넣는데 좀 한계가 있을 거라고 말씀을 드렸고요. 왜냐하면 치아 교정으로 인한 입이 들어가는 과정은 작은 어금니를 이렇게 빼게 되고요. 작은 어금니를 뺀 공간을 이용해서 그 앞에 송곳니부터 이제 앞에 있는 분절을 뒤로 끌어당기게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치아가 가지런한 경우에는 그 공간만큼 앞니를 당겨서 입이 들어가게 할 수 있어요. 지금과 같은 경우도 치아가 가지런한 상태잖아요. 치아 공간을 이용해서 전체적으로 끌어당길 수 있으니까 그만큼 치아를 많이 뒤로 넣을 수 있고 그만큼 입도 많이 뒤로 들어가게 되는 거죠. 하지만 치아가 삐뚤삐뚤한 경우에는 이 치아를 가지런하게 하기 위해서 공간을 많이 쓰게 됩니다. 그래서 치아를 다 펴고 정작 앞니를 끌어당길 수 있는 공간은 좀 부족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처음에 상담을 드릴 때 돌출감 해소에 좀 한계가 있을 수도 있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무조건 교정으로 다 됩니다, 교정만 하면 당신은 연예인, 이러면서 시작 전부터 말씀을 드리면 환자분들께서 너무나 큰 기대감을 갖기 때문에 교정이 끝나고 난 다음에 괴리감이 있을 수 있어요. 그래서 처음에 한계점이 있으면 충분히 설명을 해드리고 치료를 들어가게 됩니다. 물론 교정하면 전보다는 심리적 효과와 기능적인 효과 다 만족하실 수 있어요. 환자 본인분의 시간과 노력, 그리고 저 치통령의 노력이 합쳐져야 모두가 만족할 만한 결과를 나타내는 건데요. 그런 노력의 첫걸음으로 환자분과 상의 중에 한계를 좀 더 극복하기 위해서 스크류 같은 부가적인 장치를 써야 할 수 있다고 설명을 드리게 됩니다. 스크류가 뭐냐 하면은 지금 보시는 사진처럼 잇몸에 작은 나사를 심는 거예요. 그럼 좀 더 끌어당길 수 있거든요. 이렇게 모형에서도 보시면은 치아와 치아 사이 잇몸에 이렇게 나사가 심어져 있는 게 보이시죠? 여기도 있고 앞니 쪽에도 이렇게 심는 경우가 있고요. 환자분 성격도 정말 좋으시고 협조도 너무 잘해주셨어요. 의료진 입장에서의 협조는 치과에 제때 잘 와주시고 주의사항도 잘 지켜주시는 건데요. 그래서 더 예우가 좋았던 것 같습니다. 치료 후 모습을 보시면요, 기대되시나요?
같은 분 맞습니다. 옆모습 사진 치료 전후를 보시면 돌출 느낌이 전혀 없고 이 코에서 입술로 떨어지는 각도, 이 각도를 말하거든요. 코에서 입술로 떨어지는 각도도 정말 예쁘고 돌출이 해소되면 아랫입술의 각도도 살아요. 입이 나오게 되면 이 입술과 이 턱의 라인이 이쁘지 않거든요. 근데 입이 이제 들어가게 되면 아랫입술의 각도가 되게 이뻐집니다. 그래서 아래턱으로 이어지는 라인도 너무 이뻐지고요. 정면 웃는 사진을 보면 치아도 가지런해지고 치아가 가지런해지니까 미소도 엄청 자연스럽죠. 환자분의 만족도도 엄청 높으셨는데 저 또한 보람되고 기분이 너무 좋았던 케이스예요. 두 번째 케이스는 이분이신데요. 이 환자분의 특징, 구독자분들도 단번에 알아차리셨을 것 같아요. 사진 속에서도 볼 수 있듯이 어금니가 바깥쪽으로 심하게 나가 있기도 하고 오른쪽은 작은 어금니가 하나, 왼쪽은 작은 어금니가 두 개 상실되어 있어요. 작은 어금니가 없다는 얘기인데 치아가 영어 대문자 U자 형태로 말발굽 모양처럼 배열되어 있는 것을 악궁이라고 하거든요. 악궁의 형태가 많이 찌그러져 있어요. 그리고 왼쪽 부분이 많이 이렇게 안으로 들어와 있거든요. 이렇게 와이어가 들어가 있는 모습을 보시면 더 잘 이해가 되실 거예요. 여기 사진이랑 비교해 보시면 왼쪽 위에가 많이 지금 죽어 있죠. 왼쪽 위아래 치아가 맞물리는 모습을 보면 반대교합 양상을 보이기도 하고요. 아랫니가 윗니를 덮는 경우를 반대교합이라고 하는데 위쪽에 작은 앞니랑 송곳니를 보시면 아랫니보다 안으로 들어가 있죠. 이 환자분은 아래턱이 살짝 앞으로 나와 있는 골격이셔서 윗니가 아랫니를 덮지 못하고 서로 부딪히는 형태예요. 윗니가 아랫니를 덮으면서 이런 모양을 나타내야 되는데 아래턱이 약간 앞으로 나오면서 앞니끼리 서로 닿는 거예요. 그러면은 앞니끼리 충격이 가해지니까 앞니가 조금 깨져 있는 모습도 보실 수 있을 겁니다. 교정 후의 모습을 보시면 이분은 어금니를 배열하는데 좀 시간이 걸렸고요. 앞궁이 이렇게 죽어 있거나 찌그러져 있는 경우, 그리고 어금니가 너무 바깥으로 나가 있는 경우는 배열하는데 좀 시간이 걸려요. 좀 많이 걸리고 어금니는 특히나 뿌리가 여러 개가 있기 때문에 움직이는데 시간이 많이 걸립니다. 또 왼쪽 위에는 작은 어금니가 하나도 없기 때문에 임플란트 치료까지 하나 해드렸고요. 아랫니는 작은 어금니를 양쪽에 하나씩 발치를 해서 전체적인 교합을 맞췄어요. 그래서 결과는 짠! 정면에서 봐도 많이 가지런해지셨죠. 윗니가 아랫니를 덮는 정상 교합이 됐고요. 이분은 교정이 되는 과정을 보여드리면 재밌을 것 같아요. 움짤로 해가지고 제가 사진이 여러 장 있으니까 교정이 이제 되는 과정을 한번 보여드릴게요. 신기하죠? 노력 없이 볼 수 없는 과정들입니다. 여러분, 치통력만 믿으세요. 세 번째로 생각나는 교정 환자분은 흔히 말하는 옥니 케이스예요. 옥니라고 하면은 위에 앞니가 안쪽으로 많이 기울어져 있는 거를 말하는데요. 옥니라고 이렇게 쳐보시면은 옥계 난치아라고 나오는데 옥다라는 단어가 있더라고요. 안쪽으로 조금 오그라져 있다라는 뜻이래요. 저는 옥니라면서 그 용어는 많이 썼는데 이 옥다라는 뜻이 있는 거는 부끄럽지만 처음 알았습니다. 옥니이신 분들 의외로 정말 많으세요. 사진 보시면 이분이신데요. 보시면 위에 앞니 두 개가 안쪽으로 많이 기울어져 있죠. 그리고 많이 내려와 있습니다. 그리고 옆에 작은 앞니는 오히려 앞으로 경사져 있어요. 여기서 옥니 교정의 가장 큰 특징이 하나 있는데요. 교정 과정 중에 안으로 기울어져 있는 앞니를 정상적인 각도로 만들면은 일시적으로 입이 좀 튀어나와 보일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치료 과정 엑스레이 사진을 보여드리면서 보충 설명을 해드리자면 첫 번째 사진을 보시면 교정 치료 전에 처음의 사진이고요. 그리고 지금 사진은 앞니가 정상적인 각도를 찾아가면서 입이 조금 더 나온 것을 보실 수 있어요. 그 상태에서 위쪽 작은 어금니를 발치하고 뒤로 끌어당기게 되는데요. 세 번째 사진은 교정이 거의 이제 완료된 후에 입이 다시 들어간 모습을 보실 수 있습니다. 입술 모양이 정말 이뻐졌죠. 그런데 이 환자분의 경우는 앞니가 아래로 좀 내려온 상황 때문에 보시는 것처럼 앞니 쪽 잇몸뼈에 스크류를 심어서 앞니를 위로 끌어올리면서 뒤쪽으로 끌어당기는 과정이 필요했어요. 이렇게 해서 최종 마무리 정면 사진이고요. 웃을 때 모습도 아주 아름다우시셨죠. 교정 전에는 이 치열이 컴플렉스니까 항상 이렇게 손으로 가리고 말씀을 하시거나 웃거나 하셨었는데 가지런하게 정말 이뻐지고 나서는 항상 이렇게 가렸던 손을 이제 어디다 둬야 될지 모르고 환하게 웃으시더라고요. 환자분이 교정 후에 활짝 웃으실 때 얼마나 심쿵했는지 몰라요. 환자분의 만족으로 그간 함께한 과정들이 엄청 뿌듯했죠. 정말 좋아진 케이스여서 여러분한테 한번 보여드리고 싶었습니다. 벌써 마지막이에요.
마지막이네요. 다음 또 생각나는 환자분은 다른 치과에서 교정을 하시다가 오신 분이에요. 다른 치과에서의 교정이 뭔가 잘못되어 가고 있다라고 느끼시고 지인분의 소개를 통해서 저희 치과에 오셨는데요. 역시나 제가 봐도 뭔가 잘못되어 가고 있었습니다. 지금과 같은 상태로 저희 병원에 첫 내원을 하셨는데요. 첫 번째 문제이자 가장 큰 문제는 일단 엉뚱한 치아가 좀 발치가 되어 있었어요. 보통은 아래쪽에 큰 어금니를 발치하지는 않거든요. 그래서 환자분의 말만 100% 신뢰할 수는 없지만 큰 어금니를 빼야 하는 이유가 있었는지 좀 여쭤봤는데 큰 어금니가 문제가 없었는데도 생니를 발치했다고 하시더라고요. 거짓말은 아닌 것 같았어요. 그래서 보통은 큰 어금니를 뽑으면서 치료하지는 않는데 이거 뭔가 잘못되고 있다라고 생각이 들었고, 두 번째 문제는 전혀 필요 없는 스크류가 그것도 4개나 심어져 있었던 상황입니다. 스크류의 위치를 확인해보고 놀라지 않을 수가 없었는데요. 이유는 스크류의 위치를 보고 어떻게 치아를 움직이려고 했는지 그거를 유추를 해볼 수 있는데 어떻게 그 위치를 택했는지 도무지 대략적으로도 이해가 안 가더라고요. 교정을 마무리하기 위해서 이제 치아가 이동을 해야 하는데 이동을 해야 하는 그 길목에 스크류가 심어져 있더라고요. 그러면 스크류가 심어져 있기 때문에 치아가 이동을 할 수 없는 거예요. 그런 위치에 스크류가 심어져 있어서 다시 스크류를 빼야 되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치아 교정은 처음 진단부터 너무나 엄청 중요하거든요. 심리적인 것과 기능적인 것을 모두 만족하려면 환자와의 소통도 중요하고 치아와 얼굴의 상태를 정확하게 파악하고 디자인을 해야 하는데요. 치료 계획이 정말 중요하다는 얘기예요. 여기서 또 중요한 포인트는 바로 발치죠. 어떤 치아를 발치할지 결정하는 부분이 정말로 중요하거든요. 엉뚱한 치아를 발치해서 최종 목표를 끌고 가려고 하면은 치료가 굉장히 까다로워지고 추가적으로 발치를 더 해야 하거나 치아를 뺀 자리에 그대로 다시 임플란트를 심는다거나 하는 상황이 발생할 수도 있어요. 시간이 굉장히 오래 걸릴 수 있습니다. 서울에서 제주도를 비행기 타고 가면 1시간인데 배를 타고 며칠을 가는 것과 마찬가지로 시간 소요가 몇 배로 더 늘어난다는 얘기예요. 뒤늦게나마 저를 만나서 재교정을 시작하셨지만 첫 진단이 잘 됐더라면 덜 힘드셨을 것 같아서 마음이 좀 많이 쓰이더라고요. 그 전에 치과에서도 한 1년 정도 교정을 하셨던 그런 상황이었는데 심어져 있던 스크류가 전혀 교정에 도움이 안 되는 위치에 심어져 있었다는 것을 저도 알고 이제 환자분께도 설명을 드리니까 참 많이 찹찹했죠. 환자분께서도 되게 마음이 안 좋았었고, 그래도 어쩔 수 없이 이제 완벽한 교정을 하기 위해서 스크류를 다른 곳에 또 심어야 되는 상황이어서 환자분께 충분히 설명을 드리고 이제 안심을 시켜드린 다음에 스크류를 제거하고 교정 치료를 다시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이런 경우는 치료가 굉장히 어려워져요. 여러분, 그만큼 교정에서의 첫 진단은 매우 중요해요. 제 치료만큼 까다롭고 어려운 케이스가 없어요. 그만큼 환자분이 지칠 대로 지친 상태시라 더 많은 노력이 필요하거든요. 이분은 지인의 간절한 부탁이라 치료를 이어서 하기로 결정했고요. 이렇게 기존 장치를 떼고 나니까 앞니가 훨씬 더 깊게 물리더라고요. 사진을 보시면은 위에 잇몸 쪽에 아래 앞니가 거의 닿을 정도로 굉장히 깊게 물리고요. 아래쪽 어금니도 앞으로 많이 쓰러져 있어요. 이 환자분 결과 궁금하시다고요? 네, 결국 이렇게 치료가 마무리되었습니다. 아랫니는 큰 어금니를 하나씩 뺐기 때문에 제일 뒤에 있는 사랑니를 큰 어금니로 사용할 수 있게 같이 배열을 해드렸고, 위에 앞니가 하나 빠져 있었는데 위에 앞니는 임플란트 치료도 하나 해드리고, 심하게 깊게 물려있던 앞니의 교합을 정상으로 바꿔드렸어요. 이분 치료 후에 사진을 보시면 앞니 안쪽에 이렇게 철사가 붙어있는 것을 보실 수 있을 거예요. 그래서 교정이 끝나고 나서 뺐다 꼈다 하는 유지 장치도 하셔야 하지만 이건 이제 고정식 유지 장치라고 해서 이분은 처음에 치아가 정말로 많이 삐뚤삐뚤 했었고 치아 공간도 있었고 교정이 끝난 후에 다시 치아가 틀어지거나 벌어지거나 할 수 있는 가능성이 좀 높았기 때문에 안쪽에 철사를 붙여드려서 더 벌어지지 않게, 더 틀어지지 않게 좀 더 보조적인 역할을 해줄 수 있도록 이렇게 유지 장치를 더 붙여드렸습니다. 치아가 예뻐졌다고 웃으시는데 정말 활짝 웃으시더라고요. 환자분에게서 볼 수 있었던 최초의 만개 웃음이라 저도 정말 뿌듯했습니다. 마지막 사례처럼 치아 교정은 처음 진단과 치료 계획이 정말로 중요하기 때문에 교정치과는 정말 신중하게 선택을 하셔야 합니다. 여러분, 치통력만 믿으세요. 이렇게 환자분들 좋아진 사례들을 저도 이제 다시 한번 보니까 환자분들이 좋아하셨던 그 얼굴도 떠오르고 저도 좀 행복해지는데요. 제가 이렇게 환자분들 이제 교정이 잘 된 모습들을 이제 떠올리니까 또 제가 한 분 떠오르는 사람이 있거든요. 제가 평소에 또 너무 좋아하셨던 분인데
심리적인 것 때문에 무조건 예뻐지려고만 교정을 하시는 분들은 없으실 텐데요. 작게는 치아 배열 때문에 음식물 섭취가 힘드신 분들도 있고, 또 치아가 삐뚤삐뚤해서 치아가 잘 안 닦여서 구취 때문에 힘드신 분들도 있고요. 또 잇몸도 잘 부어요. 그래서 잇몸 질환이 치열 때문에 또 생기기도 하고요. 그런 문제점들이 쌓여서 기능적인 문제로도 커질 수 있는 상황을 교정 전문의와 함께 상담하시고 치료하신다면 문제는 쉽게 해결 가능합니다. 지금까지 치통령의 교정 케이스들 어떠셨나요? 최고의 성형은 치아 교정이라고 할 수 있겠죠? 여러분, 오늘도 치통령 믿고 건강하게 웃으시길 바랄게요. 구독과 좋아요는 건치 행치입니다. 다음 컨텐츠로 또 만나요.